북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핵, 미사일, 독재, 그리고 비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폐쇄적이고 정보가 차단된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과장한다고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다. 서방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기를 북한은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일부는 진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슈퍼무기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믿기 어렵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실제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 위성사진, 그리고 국제 보도에 기반하고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경제적으로 붕괴 직전이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외화 지원이 끊기고 기아가 만연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군사 분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기에 북한은 기적의 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전했다. 바로 백두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핵심 무기 개발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김정일이 있었다. 그는 세계가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단 하나의 무기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 무기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비대칭 무기였다. 그 첫 번째 슈퍼무기는 북한식 EMP 폭탄, 즉 전자기 펄스 무기였다. EMP는 핵폭발 없이도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도시 전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다. 미국조차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 기술이다. 2017년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 직후 대기권에서의 고공폭발 실험을 통해 EMP 효과를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방 언론은 이를 허풍으로 치부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한 달 뒤 의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실제로 EMP 효과를 낼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일본 NHK의 보도에서도 북한의 실험 지역 주변에서 대규모 전자장비 장애가 관측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EMP 보유국이 된다. EMP는 전쟁이 아니라 문명 마비용 무기로 불린다. 폭발 한 번으로 도시는 암흑에 빠지고 통신망은 끊기며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한다. 북한이 이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그리고 이후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 EMP 실험장 추정시설이 포착되었다. 북한이 진짜로 문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두 번째 슈퍼무기는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즉 SLBM이다. 북한이 이 무기를 발표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비웃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 세상은 놀랐다. 실제로 동해 상공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갔고 불꽃을 그리며 날아올랐다. 미국 해군은 이를 북극성 1형으로 명명했다. 이후 북한은 불과 4년 만에 북극성 3형을 공개했다. 사거리는 2000km 이상, 핵탄두 장착 가능,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속도로 기술이 발전한 것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북한이 구소련의 설계를 입수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중국과 이란의 비밀 협력을 언급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북한이 심포급 잠수함이라 불리는 독자형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2021년 위성사진에는 평안남도 심포조선소에서 대형 잠수함 형태의 구조물이 포착되었다. 함체의 크기와 미사일 발사관 형태를 보면 최소 3발 이상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였다. 북한은 지상에서 핵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도 핵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즉, 보복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국제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세 번째 슈퍼무기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이 무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2021년에 처음 발표했다. 당시 국영방송은 북한이 자체 기술로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속도는 마하 5를 넘어 비행 중 궤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군사 분석가들은 그저 과장된 선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레이더 추적 데이터는 실제로 비정상적인 궤적을 기록했다.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마치 전투기처럼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미국 다음으로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된다. 문제는 이 무기의 이름이다. 화성-8형. 북한은 신형 화성-8은 새로 개발한 앰플형 연료를 사용한다고 했다. 즉, 연료 주입 없이 즉시 발사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건 실제로 전 세계 몇몇 강대국만 가진 시스템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일부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우리 기술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일부 탈북 과학자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엔진 설계도를 암시장을 통해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놀랐다. 기술이 아니라 실행력이 문제였던 것이다. 북한은 돈이 없어도 시간과 사람으로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 초음속 미사일은 단 한 발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네 번째 슈퍼무기는 해거래 혹은 수중 무인 핵드론이다. 북한은 2023년 3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중 핵무인기 해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과장된 선전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국방정보국 DIA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유사한 수중 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북한 매체는 이 무기는 수백 미터 수심에서 은밀히 이동하여 해안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 사진에서도 함경남도 심포조선소 인근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수중체가 탐지되었다. 한국 해군 분석 결과 이는 소형 잠수정보다 작고 어뢰보다 큰 물체였다고 한다. 그 길이는 약 11m. 북한이 정말로 해저에서 폭발하는 핵드론을 개발했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심리적 무기다. 목표를 향해 조용히 다가가 수면 아래에서 폭발하는 핵무기. 폭발의 위력보다 공포의 메시지가 더 크다. 김정은은 직접 해일은 적의 항만을 완전히 잠기게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믿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포세이돈 무기가 실제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시도가 단순 허풍이라고만 볼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탐지도 어렵고 요격도 불가능하다. 오직 폭발 이후에만 존재를 알게 되는 무기. 북한은 그것을 비대칭 전력이라 불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슈퍼무기는 생화학 무기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두려운 형태의 무기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2017년 그 의혹은 현실이 되었다. 김정남,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되었다. 그의 얼굴에 묻은 액체는 VX 신경가스였다. 유엔이 금지한 최악의 살상 물질.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세계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연구가 실체임을 인정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에는 단천 2호 연구소라 불리는 생화학 실험시설이 존재하며 여기서 VX, 살인, 탄저균 등이 개발된다고 한다. 탈북 과학자 이국철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탄저균을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실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사실로 보고 2018년 보고서에 북한은 최대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이미 전술화되어 있다고 기록했다. 생화학 무기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이다. 핵보다 싸고 운반도 쉽다. 북한은 실제로 이를 정권 유지용 억제력으로 삼고 있다. 김정은은 핵은 협상용, 생화학은 실전용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인류 재앙이 된다. 이 5가지 슈퍼무기 중 일부는 이미 존재가 확인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의문 속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 기술을 갖추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제재와 고립을 통해 그들의 기술 발전을 막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립이 내부 자급형 개발을 자극했다. 북한은 외부의 도움 없이 무기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세계가 두려워하는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아이러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이 있다. 과연 북한은 왜 이런 무기를 만들까? 단순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포의 상징일까? 실제로 김정은은 2022년 연설에서 우리가 만든 무기 하나하나는 조국의 생명줄이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무기는 생존의 언어였고 세상과 협상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세계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우리를 건드리면 문명이 멈춘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새로운 슈퍼무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위성에서는 평양 외곽에 새로운 시설이 포착되었다. 이름은 마식령 기술단지. 공식적으로는 전자산업연구단지지만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일부 건물의 구조가 군사연구소와 유사하다고 한다. 만약 그곳에서 차세대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형태일 것이다. 인공지능, 무인기, EMP 위성, 생화학 자폭 드론. 북한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법을 잘 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쩌면 바로 그 불확실성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무기의 수보다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여전히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쓴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움직인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어둠 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슈퍼무기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